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하긴 약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상폐되는 거 아니야, 막 금양이랑 이런 것들을 막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엔캠과 금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엔캠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액 전문 업체죠.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 중국, 유럽, 미국에 생산기지 깔려 있다라는 거. 금양은 뭐 발포제 회사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 쪽이라든지 LFP 셀까지 뭐 뛰어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2차 전지를 확장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두 기업 다 매출은 있어요. 매출은 있는데, 야, 이거 매출 대비해서 이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 그 다음에 순손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 매출은 커졌는데 이익이라든지 현금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두 개 다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뭐 부채 비율 역시도 많이 50% 이상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적자로 인해서 추가 차입이라든지 유상증자 리스크가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 두 회사의 뭐 공통점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어떤 뭐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과격하게 움직였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 엔캠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뭔가 이제 실체는 있죠. 실체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실적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나와주고 있는데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막 우르르 해고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EV 업황이죠. 뭐 전기차 시장의 업황에 의해서 조금 둘 다 타격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금양과 엔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2차 전지도 다 전반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캠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좀 건설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계획을 철회했고 뭐 금양 같은 경우도 기장에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공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되고 있죠. 예,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둘 다 뭐 2차 전지 테마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적자 기업이고 뭐 레버리지라든지 주가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좀 비어졌던 부분인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엔캠도 금양처럼 상폐되는 거 아니야? 라는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차이점은 있어요. 이게 사업의 뼈대 자체가 달라요. 엔캠은 한국 최대 전액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예전 한번 뉴스인가요? 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전액에서 1등부터 4등이 다 중국 기업인데 5등이 엔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뭐 나름 그래도 세계 1등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R&D부터 제조까지 하는 국내 유일 전액 원스톱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GM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글로벌 배터리 메이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객 공장 위치에 찾아서 뭐 폴란드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생산 공장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뭐예요?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뭔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금양은 원래 발포제 그다음 화학소재 회사였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원통형 뭐 배터리 셀이라든지 LFP 뭐 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조업으로 강하게 바꿔갔습니다. 더군다나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몽골인가요? 몽골에 무슨 광산이 거기서 막 조 단위가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펌핑이 되면서 좀 굉장히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엔캠과 금양은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이저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이런 쪽과 직접 경쟁을 해야 되고 고객 입장에서도 대체 공급자를 찾기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엔캠은 검증된 소재 공급자고 금양은 아직 성장 곡선 초입의 셀 제조 도전자에 가까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부분이었죠.
예전에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엔캔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일시정지가 되면서 이렇게 때려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상패 사유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딱 재무제표를 딱 열어놓고 보면은 3분기 연속해서 빨간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뭐 상패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 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일시적 거래가 있었지만은 정지가 있었지만은 일단 요거는 이제 뭐 잘 해결이 되면서 거래 정지는 풀렸고요. 뭐 현재까지 검색되는 좀 여러 가지 뭐 검색을 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뭐 감사 의견 부적절이라든지 의사 거절 공시라든지 뭐 상장 폐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뭔가 좀 오류가 있어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이 3억 미만이야 라고 하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들에 의하면은 이게 뭐 엔캠이 한 번 정도의 해프닝이 있겠지만 규정상 상패 트리거가 본격적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는 아니야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글로벌 뭐 LG 쪽이라든지 뭐 다른 쪽이라든지 실존 그 거래 실적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양처럼 뭐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 무슨 숫자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팔지는 않고 계속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이슈를 만드는 그런 회사랑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둘 다 적자이죠. 그리고 조금 보시면은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크고, 예, 그래서 조금 재무적으로 위험한 거는 맞지만 근데 요게 뭐 상패까지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엔캠이 이 상태로 한 2년, 3년 꾸준히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이미 정지가 된 지 몇 달 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금양은 모르겠지만 엔캠은 아직까지는 뭐 금양 수준의 감사 회계 이런 쪽 트리거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상패 리스크 수준 물론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재무적인 거 말고 갑자기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 못했던 막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 보여지는 것들의 정보를 활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종합해 본다라고 했을 때 상패 리스크 수준까지는 우리가 보진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엔캠이 무슨 우량주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 리스크는 있는 회사입니다. 뭐 전기차 업황 둔화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신규 공장 투자 철회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 스토리가 살짝 희미해지거나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에도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일단은 뭐 중국 고객 계약, 중국과의 이제 뭐 계약이 좀 취소가 됐다. 이거 역시도 이제 단기적인 실적 부분과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캐까지 우리가 좀 더 열어서 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뭐 상패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양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금양처럼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내년 2월, 3월 달에 이제 또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상패가 될 정도의 재무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에서 이제 갑자기 뭐 튀어나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의 자리 구간은 어디예요? 좀 지켜줘야 되는 영역이야라고 좀 생각했던 그 끝자락까지 와 있기는 합니다. 좀 단기간에 10만원에서 지금 5만원까지 다시 밀렸거든요.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몇 달이 걸렸는데 지금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그냥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이렉트로 뚝 떨어졌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 건 맞기는 한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저점이 얼마예요? 53,100원인가요? 53,100원을 새롭게 이탈을 하면은 아니 지금 2차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조금 깊게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형성되었던 요 흐름을 놓고 보면은 뭐 적절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엔캡만 개별적인 악재를 터지면서 여기에서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2차전지 업황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엔캠이 그거를 못 따라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여전히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서 지켜줘야지 업황 따라 움직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이탈이 된 상태에서 2차전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업황 따라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일단은 금양과 단순하게 조금 비교해가지고 좀 공포스러움으로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뛰어들기보다는 엔캠 자체는 뭐 숫자, 뭐 공시, 그 다음에 감사 의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면서 리스크를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건 맞죠. 좋은 모습이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상장 폐지가 심사가 들어간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했을 때에는 가능성은 좀 낮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엔캠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야 이거 너도 나도 이제 금양 얘기하고 하이드로 리튬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거나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금양과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좀 보시면은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는데, 저는 저희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숫자예요. 57이라는 숫자는요, 진짜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숫자를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조금 그런데 시장도 밀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알고. 왜 그러시죠? 이런 숫자는요, 여러분도 앞으로 1년 동안, 물론 2016년 11월 달에 내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까지는 이 숫자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향후 1년 동안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실 모든 회원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거 클릭 한번 하시고 문의하시고 같이 가면 되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괜찮아요.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거는 꼭 챙겨가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고생 하셨습니다.